미국 지수 S&P 500에서 100% 확률의 상승 신호가 떴습니다. 맥클렐런 인덱스라는 지표인데요. 이 지수가 100 이하에서 1000 이상으로 뛰어오를 때 96% 정확도로 향후 1년 동안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특히 고점에서 2% 이내 범위 있을 때 이 신호가 발생하면 100% 정확도였다. 이게 최근 23일에 발동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 맥클렐런 인덱스는 80년대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불과 10번 남짓입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지금인데요. 자, 이 내용과 함께 우리 코스피를 짓눌렀던 메모리 반도체 관련 악재들, 마이크론 실적으로 본 증시의 전망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맥클렐런 인덱스는 일종의 추세 지표예요.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서 발생한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 이를 응용해서 만든 지표인데, 주가의 모멘텀이 살아나는 그 구간에서는 이 인덱스가 급등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증시의 최저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저점이라던가 2022년 10월달 이때 증시 최저점, 그리고 2023년 때 일시적인 조정, 이럴 때 마이너스 1000 아래까지도 내려간 이력이 있죠. 자, 이게 최근에 단기간에 100 이하에서 1000까지 올랐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선이 100, 이 위에 있는 파란 선이 1000인데요. 자, 이 구간입니다. 이번 증시 최저점 100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번 23일 1000 이상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구간들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런 구간들이었어요. 이런 구간이 발생했던 그 이후 1년은 증시가 96% 확률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발생한 그 시점이 고점에서 2% 내외, 2% 이내였다면 그 확률은 100%가 된다. 지금이 이 상황이죠. 최고점에서 1000을 넘어가는 이 신호가 발생을 했는데, 자, 최근 2022년 10월달부터 이 지표가 발생한 그 구간들이었습니다. 먼저 23년 초 S&P 500 4000 초반대였는데, 이때도 물론 중간 조정 출렁임은 있었지만 결국 1년 뒤 증시는 1년 동안 20%가 상승했다. 그리고 2024년 1월달 이때 역시 이때는 마이너스 1000에서 플러스 1000까지 지표가 수직 상승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신호가 뜬 이후부터 아직 9개월밖에 안 됐죠.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이 9개월 동안 증시는 현재 S&P 500 20% 상승 중에 있다. 일단 최근만 보더라도 거의 100% 확률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일 이 100 아래에 있던 이 인덱스가 1000을 돌파했다. 바로 여기죠. 최고점 부근이었기 때문에 그럼 향후 1년간 증시 상승 확률 100%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맥클렐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 많이 보는 지표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기술적인 지표를 볼 때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 두 개 위주로만 보고요.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많이 보진 않습니다. 가끔 참고는 하는데 참고 용도로 RSI, MACD 이 정도만 보고 있고요. 사실 맥클렐런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인 분석에 의했을 때, 실제 제가 트래킹을 해봤을 때 이런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증시가 올랐다는 부분, 사실 제가 표기는 여기 2019년부터 했는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호 발생 이후에는 증시가 올랐어요. 이건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증시 시나리오상 보고 있는 현재 남아있는 오파 상승, 그리고 이거 오파는 확정은 아니에요. 증시가 모양이 나오면 나올수록 경우의 수는 좁혀 들어가겠지만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오파가 남았다는 것이고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어쨌든 상승에 대한 관점, 이 부분이 이 맥클렐런 인덱스가 가리키는 이 상승 신호와 겹친다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이다. 제 투자 시나리오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적인 측면, 이게 1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7가지가 상승을 가리킨다라고 하면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상승을 볼 만한 관점이 또 하나 생기고 가능성이 늘어난다면 상승 확률은 더 올라가는 거겠죠. 자,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하는 지점부터 여기부터 증시가 이만큼 반등을 할 때까지 상승에 대한 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저점, 특히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참고로 저는 소위 말하는 롱충이가 아니에요. 쉴 때는 쉽니다. 단지 지금은 상승의 과정이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볼 때 상승이면은 이런 데는 당연히 고점을 넘어가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다. 큰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 내 기준이 없으면 무조건 흔들린다. 이런 데서 털린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악플이 굉장히 많아지고 증시가 상승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급격하게 부정론자들의 댓글이 줄어든다. 이거는 곧 대중의 심리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적인 측면인 인간 지표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대중은 항상 이런 자리에서 털리고 반대 매매가 나가고 더 빠질 것이라는 하락장 돌입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봤던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여기서 인버스,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그런 상품을 산다. 그것도 레버리지로. 여기까지 털린 그 손실을 추가 하락에 대한 레버리지 베팅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증시는 큰 흐름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나온 이런 부분은 레버리지 베팅이다. 오히려 상승에 대한. 결국 이 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이라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조정은 저가 매수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시간에 책, 강의 하나라도 더 공부하자. 자,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마이너스 30%가 빠집니다. SK하이닉스 마이너스 42%, 마이크론 마이너스 47% 하락. 메모리 반도체 1위, 2위, 3위죠. 1, 2, 3으로 넘어갈수록 이 하락폭이 더 컸는데, 자, 이 과정에서 반도체 겨울에 대한 의구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리포트를 냈던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겨울 보고서 리포트 내기 직전에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100만 주 매도가 쏟아져 나왔고, 사실 이 주체를 알 수는 없지만 결국 모건 스탠리의 창구였다. 그리고 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 발표가 나오는 그 시점, 여기 구간이었죠. 이 들어올린 이 과정에서 모건 스탠리 창구 하이닉스 100만 주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 이 매도 리포트, 반도체 겨울 리포트 내기 전에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SK 하이닉스 100만 주 매도 물량 나오고, 참 공교롭게도 저가에서 SK 하이닉스 100만 주 매수가 또 들어왔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개인들은 여기에 털리고 기관들은 그 터는 물량을 이용해서 받아먹고 있을까? 왜 이거는 변함없이 과거 100년 전, 지금, 그리고 미래 100년 후 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스터디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 SK 하이닉스 주요 매물대 구간에 도달했다. 월봉 기준 적산병 20개월 이평 지지 구간. 업황 꺾인 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와 같은 그런 수급에 의한 하락이었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PBR 한 배 초반 하방 경직성을 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60개월 이평선 아래 내려왔는데 여기는 항상 과거 20년 동안 좋은 매수 구간이었다. 삼성전자 주봉으로 볼 때도 주요 매물대 구간 위에서 반등이 이번에 나온 것이고, 사실 추세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주식은 실적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과 다르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 매물대가 너무 강했다는 부분. 기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승장 고점에 물린 개미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HBM 거기서 소외가 좀 됐었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추세는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추세보다는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내가 접근을 했었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 점점 싸지는구나, 좋은 매수 기회구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빨리 끝날 리가 없지, 그렇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닿으면 무조건 반등하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나타났죠.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HBM 시장 규모 25년까지 250억 달러 웃돌 것이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긍정적이다. AI 서버 수요의 강한 성장 전망이 예상된다. 특히 HBM 수요가 공급을 초과 중이다. 그리고 CEO의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그런 멘트가 나왔죠. 우리는 사상 최고 경쟁력을 갖춘 채 새로운 회계연도에 들어섰다. 새로운 회계연도 1분기 기록적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자, 실제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에서 이 올라가는 수익성 개선, 영업효율의 개선 여실히 드러납니다. 영업이익률이 자 2023년 1분기 급락해서 지금 벌써 20%까지 올라왔다.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영업효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1,000원어치 팔면 200원 남는다. 이런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괜찮은 장사죠. 추세 반전,
반도체 겨울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아니라 여전히 추세 반전 없는 사이클의 지속 과정임을 우리가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마이크론의 주가와 분기 영업이익 이 관계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꺾이면 주가는 이보다 약간 미리 꺾인다. 과거에도 마찬가지 영업이익이 추세 하락 직전 주가는 살짝 미리 꺾였다. 그럼 이번은 뭘까요? 영업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랑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훅 올랐다. 강아지와 주인이 집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으로 들어간다. 주인이 이렇게 가더라도 강아지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따라갑니다. 이런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고 언더슈팅이 있고 오버슈팅이 있다. 이런 오버슈팅 구간이었기 때문에 현재 PC와 스마트폰 이 수요 둔화 이에 대한 우려가 이 오버슈팅에 대한 시세 차익과 함께 이 오버슈팅을 다시 언더슈팅 구간까지 떨어뜨린 것이다. 현재는 이익이 상승하는 구간 과정에 있고 주가는 오버슈팅만큼 빼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이 우려를 과하게 반영하면서 오버슈팅을 해소한 국면이다. 즉 밸류에이션이 매력도가 올라간 국면이다. 물론 지금 현 정부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 미국 경제 연착륙으로 경기 침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또 나오면서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지금 데이터는 그 일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한 거죠. 경기 침체의 가능성 낮아진다. 제가 지금까지 지난 6월달, 7월달 이후부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말씀을 드렸고 8월 8일 라이브 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도 드렸죠. 이 가정은 결국 과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와 대선 모든 상황에 있어서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증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예요. 경기 침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서서히 데이터를 통해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2022년 10월달 최저점부터 현재까지 증시가 거의 2배가 올랐는데요. 결국 이런 구간, 조정은 항상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흐름이 상승이면 이 모든 과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현 시나리오상에서 이 최저점 구간은 이번에 나온 이 조정의 종결 구간이다. 이 다음부터는 상승의 과정으로 보는 그런 구간이고 결국 보수적으로 볼 때도 상승 오파가 남아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MMF, 머니마켓 펀드 이런 단기 금융상품들이 지금 굉장히 최근에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모양인데 이거는 환매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바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자금이다. 근데 이렇게 계속 2024년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특히 최근에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거를 안 좋게 본다면 사람들이 증시에서 돈을 빼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갈아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 그건 아닙니다.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MMF 같은 단기 자금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죠. 이런 구간에서는 특히 사람들이 변동성을 피해서 단기 자금으로, 단기 금융상품으로 옮겨놓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상황 때문에 MMF 자금이 좀 늘어났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결국 금리는 계속 내려가죠. 단기 금융상품의 매력도는 또다시 하락한다. 그리고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을 랠리를 보여주게 되면 이런 자금들은 증시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자금들이다. 증시 대기 자금인 것이죠. 한마디로. 결국 이런 증시 대기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 결국 S&P 500은 이 고점을 이미 넘어갔고요. 다우지수 또한 마찬가지. 나스닥 또한 이 고점을 넘어갈 것이다. 시간의 문제다. 결국 여기서 사람들의 어떤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든 말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보답을 수익으로 돌려받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거는 나의 관점이자 기준이다. 다른 유튜버의 말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투자하면서 수익을 내보는 그 희열을 한번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